안녕하세요. 인생극장 히든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혼 연애, 그리고 황혼 재혼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셨나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자식들이 뭐라 할 텐데.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하지. 이런 마음들이 발목을 잡으셨죠?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법구경 1장 1개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분들 중 새로운 반려자를 만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5년 이상 깁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이유로 망설이십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한번 크게 아팠던 분들, 특히 오래 병수발을 하다가 배우자를 보내신 분들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아픔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상처는 때로 더 넓은 가슴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이제 매력이 없어. 늙고 병들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황혼 연애에서 상대방이 찾는 것은 젊음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걱정해줄 사람, 그 따뜻함을 여러분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2 종심소욕, 불유구, 이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공자께서는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따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나이에 와 계십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를 자격이 있습니다. 황혼 연애를 망설이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대에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하다.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재산 문제가 걱정된다면 미리 가족과 함께 공증 있는 혼인계약서나 재산 분리 약정을 이야기해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추는 것보다 투명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젊은 날의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황혼의 사랑이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이해와 배려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감사합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그냥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사랑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혼 연애가 처음에 어색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새 관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몇 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높이세요. 젊은 날처럼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황혼 재혼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서로의 습관과 방식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50년이 넘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는 미리 솔직하게 하세요. 재산과 생활비는 사전에 투명하게 이야기 나눠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세요. 상대방 자녀와 하루아침에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하도록 두세요. 황혼 재혼을 준비하신다면 법적인 부분도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재혼 전에 공증받은 혼전 계약서를 써두면 양쪽 자녀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두면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건강보험과 연금 수급 방식도 재혼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탄탄해야 두 분 모두 편안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모두 진짜 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황혼 연애와 재혼은 나이 든 사람의 철없는 짓이 아닙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자녀의 반대가 있다면 솔직한 대화로 풀어가고, 새 관계에서는 기대보다 감사를, 공간은 서로 존중하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나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황혼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극장 히든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